안녕하세요. 네. 넥스트.js도 다섯 번째 시간일 겁니다. 네. 그죠? 자, 드디어 오늘, 이번 시간에 스테이트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컴포넌트와 프로퍼티까지, 네, 그 두 개를 다뤘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트를 다루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그동안 인터랙티브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 비인터랙티브한 애들만 컴포넌트 네. 네, 이게 이제 보통 이 원웨이라고 하기도 하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의 흐름이 인터랙티브하지 않았죠, 솔직히. 그죠? 한번 선언이 됐으면 그냥 그대로 쭉 따라오는 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끝나고 그래서 한 렌더가 끝나고 첫 렌더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이벤트 핸들링을 하면서 화면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화면의 상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리액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참고로 제가 사실 리액을 전체 프론트엔드 작업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뭐 양적으로는 앵귤러를 제일 많이 썼었어요. 앵귤러 1점대, 옛날 앵귤러. 예, 근데 이 앵귤러 1점대하고 2점대 안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사이에 세상이 이제 리액으로 좀 많이 좀 갔죠. 근데 앵귤러는 투웨이 바인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롭 방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부모의 자식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된다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HTML의 특정 엘리먼트의 값과 그 자바스크립트 쪽 코드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꾸면 화면이 바뀌고요. 화면이 바뀌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값이 바뀌어요. 서로 이렇게 1대1로. 투웨이 바인딩이 바로 뭐예요?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라는 거죠. 음. UI와 자바스크립트가 양방향으로 연결됐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실제로도 좋을 때가 많아요. 편할 때가 되게 많은데 지금도 아마 뷰가 투웨이 바인딩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투웨이 바인딩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맞는 키는 아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리액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 컴포넌트 안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해볼까요? 타이핑 할 필요? 그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UL div인데요. div UL 다음에 이렇게 네, 했습니다.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네, 버튼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됐는지 이벤트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onClick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죠? 이벤트 네임은 카멜 케이스로 하렵니다. 이렇게 onClick 이렇게 어, 다양한 많은 가능한 중에 하나인 거죠. onChange도 있고 뭐 onSubmit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들이라는 펑션 이름, 핸들 이벤트 펑션을 정의해서 트리거 됐을 때 부르게 하겠습니다. 핸들 클릭. 네. 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일단은, 함수 안에 함수를 선언했어요. 가능하죠, 자바스크립트,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옴클릭 여전히 안 했네. 여전히 안 했네. 그래서, 이렇게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아이고, 온 클릭하고, 중괄호 쓰고 중괄호 맞죠? 중괄호 하고 핸들 클릭 이렇게 쓰고 마이크 닫고 이렇게 됐었죠? 대문자인가? 대문자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통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아니 죄송합니다. 정통 HTML 문법 당연히 아니죠, 그죠? 여기 지금 JSX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여기 HTML 태그가 들어갔고 HTML 태그의 어떤 특성의 값을 지금 이렇게 함수를 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지금 이게 함수 선언이니까 이래서 치고 여기 함수를 쓴 거잖아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는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함수 이름 자체를 쓴 거죠. 그 함수를 바인딩 묶어둔 거죠 이렇게. 리프레시 해보고 싶다.
별일 없죠, 그죠? 아, 근데 요 별일이 있긴 하죠. 왜냐면은 인스펙트를 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콘솔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콘솔 좀 로그 했던 거. 또 눌러볼까요? 지금 똑같은 거 나오니까 여러 번 안 찍히고 여기 세수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좋네요. 자, 이제 리액이 훅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훅이 뭐냐면은 추가적인 로직 같은 걸 하게 해줘요. 상태 같은 컴포넌트.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함수 컴포넌트가 아닌 클래스 컴포넌트 시절에는 조금 달랐어요. 예, 그때는 그 클래스에 그 좀 틀이 있었거든요. 그 미리 메소드들이 좀 정의가 돼 있었고 그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 하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함수형으로 바뀌면서. 자, 그래서 보시면 UI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스테이트가 뭐냐? 아, 스테이트를 UI 상의 어떤 정보를 생각해줬다. 시간에 따라서 흐름 바뀌는 거에 대한. 자, 그다음에 유저 인터랙션에서 주로 트리거가 된다, 바뀐다, 뭐 이런 거죠. 토글, 라이크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유즈 상태를 쓰기 위해서는 상태를 써서 예를 들면은 어떤 유저가 라이크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를 저장하고 증가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이제 리액 훅 뭐죠? 리액 훅이 어 매니지 스테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우 내 상태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리액 훅을 하는 상태 매니지를 하는 리액 훅이 을 부르는 것이다. 유스 스테이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게 뭐예요? 유즈 리스테이트? 뭐라고요? 유즈 스테이트가 뭐라고요, 이게 지금? 어, 리액 후기, 상태를 관리하는 리액 후기, 돌리는 것이다? 진짜, 뭐라고 쓴 거야? 리액 후기라는 게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 What 리액 후 to manage code is called use state. 리에쿡, 상태를 관리하는 리에쿡이 불리는 이름이다. 유스 스테이트. 어우, 뭐야, 상태를 관리하는 리에쿡의 이름이라는 거죠. 유스 스테이트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어렵게 하셨네, 설명을 참. 아무튼, 네, 유스 스테이트 하라는 얘기죠. 자, 유스 스테이트가 리턴을 뭘 하냐면은 배열을 리턴한답니다. 그래서 이 배열 값을 이 컴포넌트에서 어레이 디스트럭팅을 해서 이제 컴포넌트 안에서 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냥 하면은 뭐 들어오는 거죠. 자, 첫 번째 값의 어레이가 value고, 그다음에 이름을 네가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으랍니다. 리스트 컨스 뭐 이렇게 세 번째 아이템 어레이는 펑션인데 업데이트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로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업데이트 함수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데 보통 set 어쪽으로 지은답니다. 이렇게. 알겠어. 자, 여기까지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자, 나 상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그 어레이를 리턴한다고 그러죠. 어레이를 리턴하는데, 그 어레이를 리턴하는 거에 첫 번째 거가 뭐고 두 번째 거가 뭐냐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첫 번째 거가 뭐냐면, 어, value라는 상태를 갖고 있다. value라는 상태다. 그래서 value라는 상태인데 네가 이름을 아무렇게나 줘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value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레이가 엘리먼트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value고 두 번째는 value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인 거죠. 참 특이하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한 겁니다. 대체 보통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즈 스테이트의 초기 값을 보통 넣어줍니다. 0,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여기에 타입도 주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네, 그거는 여기 타입스크립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상태가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라이크 저기 가로다가 저걸 한번 실제로 화면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자 라이크 가로하고 가로는 그냥 화면상에 출력하는 가로고요.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0이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
내가 뭘 잘못했지? 라익스인가? 분명 라익스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아, 왜 제가 여기로 왜 리프레시지? 0 나오죠? 네, 0 나왔죠? 그렇군요. 0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죠? 그죠? 가시be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뀐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콘솔 거 빼고, 여기 필요 없고,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라이크스에 하나 더해서 set 라이크스 하는,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걸로 아마 거의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리프레시하고, 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화면상이 여기 지금 뭐죠? 값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아까 코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이스라는 스테이트를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막상 화면에 지금 이 라이스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설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잘 보세요. 자, 클릭이 이걸 부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스에서 해요. 전 지금 뭐 알겠어요. 업데이트 하는 건 알겠어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처음 함수의 인수로 프로퍼티를 컴포넌트 넘기는 달리, 상태는 컴포넌트 안에서 초기화하고 저장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를 차일드한테 프롭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로직은, 컴포넌트 안에서, 그 컴포넌트 안에서 유지가 되고, 어떤 컴포넌트 유지가 되냐면은 스테이트가 처음 생성된 것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아마 갑자기 좀 의문이 들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거냐면은 차일드 컴포넌트를 뭐 이렇게 만들 때 개인수 프랍을 넘길 수 있잖아요. 프랍을 넘길 때 그 프랍 값으로 스테이트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업데이트 프랍을 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했다고 해서 그때 아까 넘겼었던 프랍으로 넘겼던 그 프랍까지 같이 바뀌냐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는 철저하게 컴포넌트 업데이트는 그 컴포넌트 그 스테이트를 만들고 저장하는 그 컴포넌트 안에 국한된 거지, 그 값 자체가 자신의 children 컴포넌트를 갖다 한들, 그거는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은 프랍으로 복사가 돼서 넘어간 거니까 남남이라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죠. 노트인 것처럼. 그래서 프랍은 자식,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값이 넘어가는 형태이지만, 스테이트는 그 자기 자체, 컴포넌트 자체 안에서만 변화가 유효한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도입한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이런 거 좀 봐라. 리액 쪽 가서. 이건 리액이에요, 리액. 리액 쪽 가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진짜 보고 싶긴 한데, 좀 그래도 조금 너무 지금 우리 넥스트를 하는 거니까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리액을 처음 하신다면, 특히 잘 모르신다면. 자, 그렇고요. 자, 프랍과 스테이트 상태가 차이 뭐냐? 프랍스는 리드 온리 포인트 컴포넌트고, 스테이트는 워타임 유저들. 이거 굉장히 근사하죠? 리타이어 비헤이비어. 이거 약간 애매하죠?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아하,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번으로 됐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짧네요, 스테이트가. 자,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리에게 3대 컴포넌트, 필수 컴포넌트, 개념, 컴포넌트, 프롭, 스테이트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기초를 갖고, 이제 리액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게 이펙트나 이런 거. 자, 리액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제 좀 넥스트로 이제 좀 이어봐야겠죠. 뭐냐면은 UI를 만드는 거로 리액이 충분하다, 뛰어나다, 차고 넘친다 하는데, 자, 하지만, 좀 어떤 작업이 좀 독립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풀리 펑션, 완전히 기능하고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무슨 얘기냐면, UI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넥스트가 나머지 작업을 내가 다 해주겠다. UI는 리액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리액에서 넥스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예고편 삼아 넥스트로 가볼게요. 어,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원 페이지로 HTML, 인덱스형 HTML 했잖아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넥스트로 바꾼답니다. 아직도 본론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요거군요. 넥스트. 음, 이제 더 이상 언팩에서 이제 할 필요 없다. 그죠? 일단은 보신 것처럼 전형적인 노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군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